김 장군이 국방부 제 조상님과 대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송창 어이구 자꾸 엄청 크게 나왔다. 이거 봐. 뒤에. 아 저기 맞아. 자, 확대해서 볼까요? 아, 못 봤어요. 조금 전에 멀리서 못 봤어. 반대쪽. 다시 보세요. 대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빨간불인데 택시예요. 송창 어이구 자꾸 엄청 크게 나왔다. 다시 어머, 어떡하지? 송창 어이구 빨간불에 자꾸 엄청 크게 나왔다. 쳤어. 사람이 있었구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가던 세 사람 추격해서 사망했어요. 어떡해. 택시예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요. 마라톤 대회 끝나고 사고를 목격합니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죠? 근데 지금 저 차가 쳤어. 차가 다 박살났어. 저 택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답니다. 진짜. 이 사고 최근에 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운전자 가실로 되지 않았을까? 운전자 가실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네. 같은데? 오늘 1심 재판부는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어떻게?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차량 사고 기록 장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진짜?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택시 승객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도 눈여겨봤습니다. 승객분이 계셨구나. 승객분이 있으셨구나. 그러니까 증인이 같이 있으면.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무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 네. 이 사고는 1심에서 무죄 선고됐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무죄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발진으로 민사에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형사는 형사, 민사는 민사. 자, 이 사고는 검사가 항소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날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사고 보시니 또 생각나는 급발진. 어떤 사고 있었죠?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일 큰 거? 시청 사고? 시청역 사고. 선생님이 거기 직접 가셨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청역 사고 그거 악몽 같았어, 그거는. 환불리에서도 방송을 했었는데요. 역주행 참사. 차가 덮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누군가의 아빠, 남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어디다가 사람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말이 돼? 사고 차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순식간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현장입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 과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결론은 언제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시청역 사고도 얼마 전에 판결이 났구나.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그때 9명이 사망. 사망했죠. 5명이 다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그렇죠.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보겠습니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오늘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 호텔에서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며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당시 CCTV 영상에도 역주행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아까 광주광역시에서 3명 사망한 사고는 운전자의 무죄가 선고되고 서울시청역 사고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둘 다 1심이에요. 그러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판결문 입수했는데요. 자, 보시죠. 피고인을 금고 7년 6월에 처한다. 쭉 가면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EDR 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썼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가해 차량 운전자의 우측 신발바닥에 찍혀있는 문양이 가속 페달의 패턴 현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문양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 시 강하게 마찰되면서 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바로 이 부분이 유죄 판결 선고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지난번에 제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저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고 몇 년이라고 설명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50년? 5년. 5년? 5년. 5년이요? 5년이라고요? 운전자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 하더라도 최고가 5년이에요. 아, 그렇구나. 돌아가신 분들만 완통하겠다. 아이고. 그죠? 근데 그 이상으로 근데 7년 6개월이요? 7년 6개월이에요. 이게 점점 뭐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바뀐 게 아니고요. 네. 사고 내용을 보면 바로 여기예요. 호텔에서 아, 왜 호텔에 나왔어, 맞아. 저 일방통행인데 역주행하는 거죠. 네. 역주행해서 여기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 세 개? 사고가 여기서 이거 이거는 하나의 사고. 지난번에 요거 때문에 네.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했더라도 그건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 5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차량. 지금 여기 또 네. 요거 2대. 요게 또 하나의 사고예요. 아, 여기는 다치기만 했어요. 저거 때문에 2년이 더. 그러니까 여기 사고 하나, 여기 사고 하나, 사고를 2개로 본 거예요. 그 2개 사고가 되면은 1.5배까지 경합해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최고치가 5년이에요. 요거 최대치 5년, 요거 최대치 5년. 요것을 2개를 합치니까 7.5년? 아, 그럴 때는 50% 가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이 됐는데요. 최대치를 한 거네. 그지? 이 사건은 그나마
두 개로 사고로 봤기 때문에 5년이 최대치였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7년 6개월까지 됐는데요. 1심 판결이에요. 1심 판결이고 또 피고인이 항소했겠죠. 네,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저는 시청역 사고는 그 신발에 찍힌 패턴 그것 때문에 급발진으로 인정될 가능성보다는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네.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보상을 하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